멋지게 입으셨네요. 색깔이 많이 됐어요. 늙을수록 젊게 살아. 늙을수록 좀 늙었어요. 그래서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 나는 말이 나오고. 이제 하고 있으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 첫 번째가 이제 저희 그 학회와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계기하고, 우리 김고문님은 말씀 안 하셨어요? 예, 오늘 기자로 이제 기자로. 배석하시. 공부하니까. 글쎄요, 저는 아마 제가 학회 인연 맺은 게 1973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학회에 와서 주원 장관님이 회장으로 계시고 해서 제가 20대 아마 후반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일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정말 모자라는 사람이지만은 학회 회장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학회 회장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당시 학회 회원들이 나이 많으신 분 중심으로 학회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로 교수님들이 학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 저한테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회장이 되면서 그 분과위원회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만 5-6개밖에 안 됐었는데 25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40대, 50대들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그때 그 우리 학회에서 한 분과마다 60만 원,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조건 없이 활동들 하시고 토론하시고 했더니 그때 이제 그 회원이 상당히 참여가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노 위원장님이 생전에 계실 때인데 추정식 국장한테 총회 때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회원의 회비가 몇 명이나 내냐 그랬더니 그때 추정식 국장이 80%가 낸다 그러니까 노 위원장이 깜짝 놀랐어요. 보통 20-30%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 회원의 활동 범위를 우연치 않게 뭐 저기 선배님들 의견도 있고 해서 했지만 이렇게 그 활동 범위를 넓히고 또 우리 학회 참여도를 높인 것이 가장 보람 있는 그 학회 활동 중 하나가 아니었느냐. 특히 전 항상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학회가 싱싱한 학회다. 그리고 잘 돌아가는 학회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많은 젊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참 다행이었고, 그 다음에 그 제가 회장하면서 뭐 자랑스러운 건 아닌데 사실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1년 예산 2억을 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회장 물러나갈 때 그게 아마 9억 몇천가, 거의 1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학교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로 저는 뭐 그동안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상당히 저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했던 거고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때쯤 아마 그 학회 활동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 굉장히 흡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학회가 그 대외 활동들을 국제 활동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도 우리 저 김모은 고모님 저번 이제 여러 군데 갔었는데 그때 갈 때마다 상당히 활발하고 또 우연치 않게 그 대만이죠 지금 그런데 회원들을 해외에서 만날 기회도 있었고 그랬더니 상당히 반가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학자로서 학회 회원으로서 그냥 그 대한민국 안에만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참 나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그 보람된 거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좀 부족했던 점은 그때 그 우리 학회 뭐죠 이메일인가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뭐더라도 그게 굉장히 낯설은 그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분한테 부탁으로 했더니 잘 안 됐었어. 근데 나중에 이제 한 회장 2번쯤 지난 우리 강 회장 때셨나 모르겠어요. 이메일 오는 거. 그래서 이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 좀 그때 우리 학교 홈페이지지,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안 됐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때들은 상당히 어렵게 생각들을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서 저 학교 계기된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건축을 했죠. 그래서 미국을 유학을 가서 봤더니 도시 설계가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과목이 아주 희한한 과목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학부를 다녔는데 대학 본의 아니게 학부를 다녔는데 심리학 2과목, 지리학, 또 지질학, 사회학, 인류학, 철학, 경제학, 경영학을 들으라고 그러는데 난 그때 그거에 들어놔야 했어요. 근데 그때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수강신청 담당 교수가 너가 고시 계획을 하겠다고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갖고 했는데 그게 상당히 그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걸 했더니 이제 한국 북토학회가 있는 줄 몰랐죠. 나왔더니 어떤 분 소개를 해서 이제 북토학회가 이라는 것이 있다 거기 가서 활동을 하라 해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그동안 이렇게 쭉 보면 내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이 몇 분이 계신데 우리 주원 장관님이 굉장히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옆에 계신 김원 고문께서도 항상 옆에서 그냥 이것저것 다 챙겨주시고 그래서 외롭지 않게 학교 활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별 그런 불만이라기보다도 어떤 불편한 거나 부족한 것이 별로 없이 지내온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또 서울시 문화상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학교에 대해서. 관장님 말씀 중에 요즘 이제 연구위원회가 한 25개 있습니다. 25개 있고 뭐 기본위원회, 특별위원회 해가지고 한 40개 조금 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때 연구위원회를 그렇게 많이 하셔서 위원회당 100만 원을 지원했어요. 60만 원이 60만 원. 어휴, 그거 엄청난 거네요. 그때 규모로 큰 돈이에요. 큰 돈이네요. 네. 예. 그래서 여기 회관 됐잖아요. 방 빌려서 여기서들 학술 발표들 하고 세미나들 하고 그때 조건을 내가 걸었어요. 아무 조건이 없다. 그냥 많이 모여라. 모여서 해서 거기서 나온 그 유인물을 학회에도 실릴 수 있고 너 그냥 토론 끝나고 밥 먹어도 좋다. 그래서 이제 그걸 20몇 개, 25개, 6개 됐어요. 근데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소위 그 30, 40대, 50대 초반 교수들, 학자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국토학회에 자기는 자리가 없다 이거예요. 또 원로분들은 왜 참석 안 하냐 이거고. 서로 이제 생각이 맞진 못하는 거지. 의원이 조심스럽게. 그래서 회장이 돼갖고서는 20몇 개 한다 했더니 그때 반대가 많았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 해주도 않는다. 그래갖고서는 자신 있다. 그 대신 100만 원, 60만 원 주겠다 해서 활동이 활발한데 100만 원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밝힐 수는 없는데 우리 학회에 대해서 기부금을 많이 내줬어요. 그 기부금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광고 학회지나 도시정보제 광고들을 많이 내줬어요. 그걸로 충당을 했죠. 그래서 그때는 뭐 건설회사도 그렇고 일반 기업도 그렇고 우리 학회가 뭐 한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그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그냥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요새 이제 300만 원씩 지원하는데 그때 20년 전에 6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네요. 그때 많이 낸 지원하신 분들은 한 1년에 2천만 원씩 내는 데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남기고 싶은 이야기 그 업체들 그 업체들은 여기 밝히지 않는 게 좋지 뭐. 왜냐면 그분들 다 대기업들이에요. 기업들. 삼성도 들어가 있고 롯데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그때 테스코 홈플러스 사장하던 뭐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내가 회장할 때 통일시대 국토계획 이야기를 제가 처음 꺼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삼성에다 이야기했어요. 삼성 비서실에다. 삼성 비서실에서 이건 회장한테 말씀드렸더니 해야 된다 이거야. 국토의 미래를. 그래서 그때 같이 하셨나? 같이 했죠. 베를린도 갔었고 맞았어요. 우리 이우정 교수 그때 MIT 연수 간다고 해서 갔던 건데. MIT는 아니고 좀 하버드인가? 보스턴 똑같죠. 보스턴 막덴부르크도 갔고. 막덴부르크 해서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지원 받아서 보고 그때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국토 예. 통일된 국토에 대한 예. 계획일 거예요. 그래서 그 재미나게 했어요. 그때 가셨던 분들이 누구지? 그 허재환 교수도 갔었나? 그리고 또 누구죠? 황희연 교수도 갔었고 정창무 교수도 아마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가서 재밌었어요. 많이 보고 또 그래서 그분들이 뭐 우연치 않게 다 우리 학회를 짊어지는 일을 다 하셨던 것 같아.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기억에 가신 학회 활동. 학회하고 인연 맺은 거는 저는 뭐 자연스럽게 그냥 했습니다. 학생 때부터 학회하거나 구경하러 갔습니다. 아까 영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학회를 졸업하고도 학회에 들어가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전부 다 어른만 들어가는 거지 우리 돈 애가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87년도, 88년도 지기 박사 끝나고 난 뒤에 그때 사비로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쭉 군대도 가고 뭐 대학원 가고 뭐 일을 한다고 없다가 박사를 끝나고 난 뒤에 들어와 좀 늦게 들어온 편입니다. 그래서 좀 특별히 인연이 기회가 된 건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도시계획을 했으니까 도시계획 학회에 들어오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학회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좀 이상하게 남습니다. 옛날에 홍구 교무님이 학회지 편집위원회 할 때 그러면 학회지 편집위원하면 제가 편집위원회인데 얼핏 한번 둘이서 했어요. 편집위원회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거요 고영수 이건 몇기지 그러가지고 하늘 보고 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편집위원은 다 하고 싶은데 막상 편집위원회를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둘이서 앉아서 편집위원회 끝나고 막 끝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도 아마 편집가 너무 심산한 데를 잘 이루어주세요. 네. 워낙 박한 사람들 심사를 잘 잘 맺혀가지고 그 다음에 연 교수님 다음에 지금 돌아가신 김영모 교수. 김용호 선생님 하실 때도 제가 위원을 했는데 그때도 뭐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위원하고 나면 김용호 선생님하고 한두 명 하고 같이 그만 편집위원회. 아이고 요즘은 편집위원회 하면 사람들이 빡빡하게 온다고 그러길래 야 세상에 진짜 학회가 이렇게 그거 아마 위에 선배님들이 학회 하면서 밥도 잘 사주고 술도 잘 사주고 하니까는 학회에 오는 것도 보면 재미도 있고 하니까는 보게 돼서 그렇게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회 활동할 때 저기 하면서 이런저런 프로젝트 했던 게 저기 우리 학회 하는 거 참가했던 게 생각나는데 제일 기억에 남던 거는 아마 김현수 부회장님 같이 했을 겁니다만 그거 저 정선에 카지노 했어요. 그 깡패들 써가지고 그 내가 회장. 예, 회장님 하면서 저보고 저기 위원장 시키셔가지고 책임자를 시게 했는데 그때 그거 광산에 있는 그 깡패들 그 사람들이 공무원 저 패고 하는 걸 우리가 사고. 예 한광에서 그렇죠. 예예 저 패고 하는 걸 갖다 공무원들 좀 막고 막 하는 걸 보고 야 이건 살벌한 분위기에서 참 그래도 재미는 있었습니다. 보람도 있고 그죠. 그게 그러니까 행복 중에서는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나온 게 이제 그 강원랜드하고 광해관리공단이 그렇지. 생겼죠. 그래서 그때 그게 그 김홍배 전 회장이 석사기 논문이 광산촌 개발이었어요. 근데 카지노를 주제로 해서 했거든. 그때 내가 지도교수였어.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광산촌에다 카지노를 왜 만드냐 그랬는데 학생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게 김홍배 교수가 돌아와서 어떻게 되더니 그 학교로 섭외가 오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게 결국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김홍배 교수에 대해서 그 사람 참 그 선견지명이 있구나 생각 혼자서 했어요. 그 석사기 논문이 광산촌에 카지노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 유치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부업이 이제 그 강원랜드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 피폐해지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어서 지금 그 고기를 이제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다음 광해관리공단은 그 이제 태백하고 그런 곳은 이제 폐탄광을 활용해서 이번에 2년 전에 경제기반형 재생으로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60주년 행사할 때 거기서 많이 후원해 줍니다. 우리 학회가 그냥 이론에만 적어하는 학회가 아니고 어떤 실질 사회의 어떤 그
적극적이라고 표현할 수 없죠. 상당히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어요 그동안. 그때 우리가 지금 할 때 처음으로 캐드하고 이걸 갖다가 적용을 했는데요. 그 탄광 갱도를 입체적으로 컴퓨터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디다가는 하면은 그 갱도를 갖다 정해져가지고 어디다가 하면은 이게 무너질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갖다가 컴퓨터 넣어가지고 한 게 아마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그걸 갖다 했습니다. 내가 회장 때만 많이 했네. 많이 했어요. 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술도 나가고 밥도 나가고 내가 워낙 입이 두 개라 여시가 입이 두 개 아니니까 조심. 그러네 맞네. 이건 꼭 조심하고 다닌다. 뭐죠? 1번? 예.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학회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사실 저는 건축과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 3학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윤정섭 교수님이 도시계획이라는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 중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도시계획은 클라이언트가 일반 대중이다. 근데 건축은 클라이언트가 이제 뭐 돈이 많거나 어떤 공공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 말이 상당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풀뿌리 대중을 위한 이런 학문을 한다는 게 의미 있는 것 같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군대를 갔다가 군대 가서 이제 밑에 제가 장교 생활을 했는데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포항 지역에서 아주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걔네들을 보면서 이게 이런 어려운 좀 지식도 낮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침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그때 군대 갔다 오니까 군대 장교로 갔다 오니까 해병대. 예, 해병대 장교로 갔다 왔는데 공병으로 있었다 보니까 그때 뭐 미륜건설이니 현대건설이니 이런 데서 나를 막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회사에 가는 게 너무 그 당시는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돼갖고 대학원을 갔죠. 그래서 대학원을 가면서 사실 지도 교수를 윤정섭 교수를 이제 제가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윤정섭 교수님 밑에서 조교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실에 조그만 방에 문간에 몇 년도에? 79년도죠. 79년. 그러니까 79년도에 문간에 조그만 테이블 놓고 윤정섭 교수님 방에서 조교 하시면은 뭐 이렇게 심부름도 시키시고 뭐 글도 뭐 써보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그때 내가 기억에 뉴욕의 조닝 레졸루션이 있는데 그 오디넌스가 있는데 그걸 번역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번역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참 하고 싶구나. 그래서 그 당시 윤정섭 교수님이 아마 회장하셨을 거예요. 그때가 80 그러니까 79년도부터 제가 82년도 그 이후로 박사까지 윤정섭 교수님 밑에서 했으니까 그러시면서 이제 윤정섭 교수님 밑에서 수발도 들고 이러면서 학회장 하시고 또 윤정섭 교수님 사실 또 주례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연으로 해서 나도 학회 그러니까 그때는 대한국토학회인데 국토학회에 몸을 담고 우리 윤정섭 교수님 같은 훌륭한 학자가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이렇게 따라가지 못했지만 학회 활동 혹시 기억에 나는 거 이걸 뭘 얘기할까 하다가 내가 하나 생각했는데 학회 활동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이제 부회장이 됐습니다. 학회 이제 편집위원장을 거쳐서 부회장까지 됐는데 부회장 됐다가 그러니까 행재정 부회장이 됐다가 학술 부회장으로 올라갈 때 제가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실 많이 배웠죠. 내가 이미 부회장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회원들한테 열심히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회장이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학회를 위해서 진짜 뭘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4년을 그냥 이사로 다시 돌아가서 부회장까지 갔다가 이사로 돌아가서 4년을 학회 활동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 50주년, 이제 지금은 60주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50주년 준비위원장을 제가 맡겠다고 해서 그때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시 수석 부회장이 될 수가 있었고 그 결과로 하여튼 회장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저한테는 큰 교훈이자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 같으니 나는 탄탄한 회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다고. 자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쌓아 경험을 많이 경험을 많이 쌓아 학회를 많이 쌓아. 잘 그런 실패를 딛고 일어났다 뭐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